문제를 풀다가 끊어져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16번이에요. 연속 사진에 해당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를 연결하시오. 지금 운동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 자체가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이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그죠? 얘는 속력이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물론 이제 공기적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일정하다.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이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과 나란한 모양 이것이 바로 등속 운동이죠. 그죠? 이것은 등속 운동. 자, 그런데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이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아까 등속 운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부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힘이 0인 상태가 별로 없으니까 알짜 힘이 0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드라이아이스 올려놓으면 이게 이산화탄소 고체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승화되면서 어쨌든 살짝 공중 위에 뜹니다. 얘가. 그럼 이제 마찰력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마찰력을 이제 0 상태로 만들겠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살짝 밀어주면 이제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얘가 이제 정확하게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없앤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힘이 존재하는 운동입니다. 힘이 그것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인데 얘는 자유낙하 운동 중력이 일정하게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이. 그래서 어쨌든 힘이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가속되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고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할 때는 속력의 변화율이 일정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가면 이것을 이제 가속도라고 볼 텐데 속력의 변화율이 일정한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로서는 등속 운동 처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는 게 이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은 기억 니은, 얘는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죠. 자, 자유낙하 운동은 특성이 어떤 물체는 1g 깃털이든 20g 탁구공이든 2kg이 세공이든 전부 다 모두 동일한 속력의 변화율을 보입니다. 1초일 때 속력의 변화가 시간 속력의 변화가 얼마예요? 9.8m/s. 2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9.8m/s 증가해서 19.6. 3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29.4.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어떤 물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시에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깃털은 보면 공이랑 깃털이랑 떨어뜨리면 어때요? 공은 탁 떨어진데 얘는 막 떨어지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거는 보통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깃털에 중력만 가해지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 저항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건데요. 이 공기만 제거를 해주면,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되면 얘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공에서 낙하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진공에서도 어쨌든 이 낙하기 때문에 낙하는 운동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을 낙하하고 이것은 중력 때문에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율,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요. 진공은 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중력 영향은 있고 그 대신에 공기 저항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 6분의 1이다.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것은 지구는 1초당 속력 변화율 9.8 이만큼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달의 중력도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속력 증가율이 일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력이 6분의 1이니 얘는 어떻게 돼요? 1초당 6분의 9.8m/s씩 증가하겠죠. 좀 비율이 작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달에서 자연낙하시키면 지구보다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1초당 증가하는데 1초당 6분의 9.8이니까 대충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쉽네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물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달에서도 세곤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둘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달에서는 물체를 자연낙하시키면 2초 후에, 이거는 지구 기준이죠. 지구는 1초 후에 9.8, 2초 후에 19.6. 달에서는 여기 곱하기 6분의 1만큼 되겠죠. 그렇죠? 달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 속력 변화는 지구에서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일정하긴 한데 힘이 작기 때문에 속력 변화율도 작습니다. 달에서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그 행성에서의 중력과 속도예요. 지구는 9.8, 달은 9.8 나누기 6 이거죠. 그러니까 무게는 달에서는 가볍죠. 그래서 4번입니다. 가는 질량 2kg 물체가 자연낙하하는 모습이고 나는 이것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kg를 떨어뜨린들 똑같이 떨어지겠죠. 4kg짜리 그래도 똑같이 아마 떨어질 겁니다. 크다고 치죠. 그래서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주면 될 것이고요. 왜요? 모든 물체는 중력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초당 9.8 m/s씩 증가하기 때문에. 22번 좀 복잡한 그래프네요.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고요.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 운동,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가속 운동, 얘는 등속 운동, 이거는 감속 운동.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왕 하고 갔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휙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쉽습니다. AB 구간과 같은 속력의 변화가 나서 등속 운동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그게 요거죠. 에스컬레이터, 뭐 있을까요 또? 공항에 있는 무빙워크, 스키장, 리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등속 운동하는 것들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들이요.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것은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죠. 비율은 1초당 얼마? 9.80.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이게 시간축.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동일한 시간 간격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동일한 시간 간격에 간 거리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력입니다. 여기 이동거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속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정하게. 그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세로축은 속력을 의미하고요. 시간 간격은 다중성광 사진이기 때문에 이 물체를 찰칵찰칵 찍은 그 시간 간격은 항상 같습니다. 물체에는 이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속력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을이 됩니다. 2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그림이 없어요. 미안해요. 일단 물체가 있습니다. 자유낙하했어요. 가만히 놓았거든요. 그리고 0초일 때는 아마 0m/s까지 멈춰 있었으니까 1초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구니까요. 9.8m/s일 것이고 2초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9.8 곱하기 2 이게 19.6이죠. 3초가 되면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는 도달하는 순간인데 얘는 9.8 곱하기 3 이것은 29.4인가요? 정답은 29.4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림은 공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속력 그래프고요.
속력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것도 1초당 9.8씩.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구나. 자, 그러면 속력이 1초마다 9.8씩 증가합니다. 맞죠? 5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제 9.8 더해주면 39.2, 4초에 39.이었으니까 39.2 더하기 9.8은 49예요. 맞아요. 이 그래프로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없다가 아닐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어쨌든 그래프 밑면적, 이것이 이동한 거리. 여기서는 낙하니까 낙하거리입니다. 알 수 있어요. 리을, 이 물체로는 물체의 무게를 알 수가 없죠. 이것이 1kg의 물질이든 5kg의 물질이든 어쨌든 이것이 떨어진 낙하하는 과정의 속력 반응은 같을 겁니다.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로는 물체의 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27번. 어떤 물체의 운동 후 시간에 따른 속력이 변하는 것이다. 시간 속력 그래프고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속력이 일정의 변화니까 힘이 존재하는, 그죠? 힘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중력이 아닌가 봐요. 왜냐면 1초당 지금 9.8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낙하는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거리차, 이건 그냥 연습하려고 낸 건데 보시면 자, 2초 후에 A의 거리는 얼마예요? A는 출발점에서 이동을 했고요. A까지 간 거리는 얼마예요? 면적이죠. 요만큼의 면적입니다. 밑변 2초, 그리고 높이는 8. 근데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렇게 해주면 8m가 될 거예요. B의 2초까지의 거리는 여기죠? 그럼 B의 거리는 지금 2초, 그리고 2m/s, 그리고 2분의 1. 그래서 2m입니다.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6m만큼의 거리차가 보여지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평균 속력이요. 시험에서는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 평균 속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를 벗어나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풀어는 봤습니다. 처음부터 5초 동안 이동한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어쨌든 물체가 여기서 A에서부터 B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가다가 막 쉬었기도 했고 어쨌든 전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총 시간 분의 총 거리, 이동 거리 이걸로 나눠준 게 이제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5초까지 5초 걸렸고요. 총 거리는 얼마예요? 그럼 계산해야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니까 면적을 계산해주면 밑변 5, 높이 10, 그리고 2분의 1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25m네요. 그래서 25m, 그래서 5m/s. 이게 이제 평균 속력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마지막, 어떤 물체 운동은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간 거리 그래프고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긴 한데 빠른, 그죠? 얘는 어때요? 조금 느린 등속 운동. 얘는 더 느린 등속 운동을 어쨌든 했네요. 근데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이 얼마야? 60초. 총 거리는 어쨌든 간 60초에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300m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5m/s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평균 속력 평균 여기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